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솔쌤의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도정치의 폐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가 되면 지배층의 수탈이 극에 달해서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도정치의 폐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정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안타깝게도 정조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서 어린 아들 순조가 왕이 된 거야. 그러자 왕실의 외척들이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를 세도정치라고 합니다. 순조부터 헌종, 철종에 이르기까지 62년 동안 안동김씨, 풍양조씨 등 소수의 가문이 국정을 총괄하는 비변사와 군사권을 다 장악하고 독점하면서 마음대로 정치를 하게 돼요. 그 결과 왕은 있지만 이름뿐이야. 허수아비처럼 힘이 없고 실제로 정치는 소수의 가문이 독점하면서 많은 부정부패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중요하지 않은 관직들은 돈을 받고 사고 파는 매간매직이 성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1억을 주고 수령 관직을 사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돈을 주고 수령이라는 관직을 산 사람은 뽕을 좀 뽑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임기 동안 최소 1억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자신이 쓴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뇌물로 바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거야. 그러면서 세금 제도가 문란해지게 되는데 이것을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삼정이 뭐냐? 바로 토지세인 전정과 군포를 납부하는 군정, 그리고 환곡인 환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란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은 땅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황무지, 땅은 땅인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버려진 땅이야. 이런 땅에다가 세금을 거뒀던 거야. 그리고 다양한 잡세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운반비, 보관비 이러한 명목으로 추가금을 더 받는 거야. 또 이 전세는 땅 주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잖아. 그런데 내 땅이 아닌데 땅 주인이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들에게 세금을 떠넘기는 거지. 이처럼 땅 주인인 지주가 세금을 떠넘기는 경우도 많았어요. 두 번째로 군정은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성인 남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야. 이것과 관련해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젊은 여자가 피로 물든 작은 천을 들고 강진 관아에 간 거야. 그리고 이 관아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이 천을 마당에 탁 던지는데 그 안에서 바로 남편의 잘린 성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정약용이 그 여자의 사연을 듣고 애절량이라는 시를 씁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시아버지 상복을 이제 벗었대. 지금 시아버지가 어떻게 되신 거야? 최근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죽었어. 그런데 군포를 내라고 한 거야. 죽은 사람한테. 해골인데. 이것을 백골징포라 부르고요. 또 이 여자에게 갓난 아기가 있었어. 그런데 배냇물도 마르지 않았대. 여기서 배냇물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몸에 묻어있는 분비물 같은 거예요. 즉 이제 갓 태어났다는 거지. 그런데 군포를 내라고 했다는 거야. 이것을 황구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는 것 같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니까 나에게 군포를 부과하지 말라고 전해라 라면서 칼을 들고 자신의 성기를 잘랐다고 해요. 그만큼 당시에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곡은 봄에 곡식이 부족할 때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면 전에 빌린 것을 갚게 하는 제도로 원래는 좋은 의미로 시작한 제도예요. 그런데 이것도 변질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사실 빌리고 싶지가 않아. 환곡 필요 없어. 그런데 억지로 빌리라고 강요를 했고요. 그래서 빌리잖아? 그러면 이상한 쌀, 쓰레기 쌀을 주는 거야. 모래랑 겨랑 막 돌멩이 이런저런 안 좋은 게 섞여 있는 쌀을 줘요. 그리고 되돌려 받을 때는 좋은 쌀만 받았던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영화, 군도에 나오는 그 영상을 좀 봤잖아. 진짜 그 영상 보면은 너무 그 백성들의 억울함, 분노 이런 게 느껴지잖아. 이처럼 19세기에는 삼정의 문란이 극도에 달하면서 백성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자연재해와 전염병까지 도는데 살 수가 있겠니? 이런 상황에서 견디지 못한 백성들은 처음에는 소청, 관청에 가서 너무 힘들어요. 호소를 합니다. 근데 안 들어줘. 그러자 억울한 사정을 글로 써서 벽에 벽서로 붙이기도 하는데 이것도 효과가 없는 거야. 소극적인 방식이 통하지가 않자 점점 적극적인 방법으로 맞서기 시작하고 결국 엄청난 규모의 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조선 후기 많은 농민봉기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대표적인 봉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홍경래의 난부터 보겠습니다. 홍경래가 당시 쓴 경문을 보면 봉기를 일으킨 이유가 나와요. 한번 여기를 보면 조정에서는 관서 지역을 서쪽 땅, 즉 평안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썩은 흙처럼 버렸다. 그리고 노비들도 서쪽 땅 사람들을 보면 평안도 놈이라고 하면서 막 비하하고 욕을 해. 이런 취급을 당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 그래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평안도 사람들에 대한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지금 임금의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김조순, 박중경 같은 소수의 가문들, 권력을 가진 신하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이게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거지. 즉 세도 정치에 대한 불만도 원인이었습니다. 특히나 당시 평안도는 광산이 발달하고 청과의 무역으로 인해서 상업과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지역이었어. 그래서 세도 정치 시기 특히 수탈을 많이 당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쌓인 불만들이 터져 홍경래의 난이 발생했고요. 이들은 가산에서 난을 일으켜 초기에는 청천강 이북을 장악하며 승승장구했어. 하지만 점점 광군에게 밀리기 시작하고 결국 정주성에서 패배하면서 봉기는 실패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난이 이후 농민봉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야. 당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백성들의 의식을 일깨운 계기가 된 거지. 그냥 참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백성들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밀란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던 임술농민봉기를 보겠습니다. 임술농민봉기는 처음에는 진주에서 시작해 당시 진주의 지방관인 백낙신이라는 사람의 수탈이 너무 심했거든. 즉 지배층의 부정부패와 수탈, 삼정의 문란 때문에 발생했고요. 진주에서 발생한 이 봉기는 점점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 임술년, 1년 내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를 느낀 거야.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삼정의 문란을 정리하는 관청인 삼정이정청을 설치하는데요. 물론 해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였고 때문에 그 뒤 고종이 즉위하자 고종을 대신해서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조선 후기 세도 정치의 폐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